자, 오늘은 토지에서 가장 최고 등급인 바닷가 보이는 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물건 정보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매물입니다. 자, 거래 형태는 매매고요.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 종류는 토지고요. 지목은 대, 면적은 두 필지 합쳐서 234제곱미터, 요걸 평으로 환산하면 71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13억 4,900, 평당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 조건은 2차선 도로를 잘 접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동부산 연장권역인 나사해수욕장 바로 바다 영구조망 토지입니다. 와, 이거 완전 귀하죠? 네. 자, 바다 일선으로 상권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 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래서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걸 좀 추천드릴 만한 매물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볼까요? 네. 매물 위치는 아까 울산 울주군 서생면이라 했죠? 네. 서생은 동부산 해안라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생활권은 이제 부산 생활권이죠. 네, 오히려. 맞습니다. 네. 행정구역은 울산이지만. 네, 제가 이제 경계선을 놔뒀는데 이 경계선에 따라서 아래는 부산이고요. 위로는 울산입니다. 근데 이 서생과 온산 이 권역은 바로 동부산 기장하고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가 거의 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부산 하면 부산? 부산 아니잖아 하실 수 있지만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산 해안관광 라인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주변의 입지 한번 볼게요. 자, 물건이 있는 나사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에너지 융합산단 일자리가 들어오죠. 그리고 주변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간절곶이라든지 진화해수욕장, 또 일자리인 온산국가산단도 바로 위에 있고요.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일반 산단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좌천이라고 하는 동남권 의과학산단, 이런 것들이 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엄청 많습니다. 네, 주변으로 해서 일자리, 관광, 그리고 뭐 배우 주거,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서도 해수욕장, 바로 일선 그런 매물입니다. 네. 그리고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기 때문에 섬을 제외하고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면 자동 홍보가 돼요. 이것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해수욕장이 있긴 하지만은 타 지역 사람들 중에서는 간절곶이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입지를 보면 이 서생바다, 바다가 이쁘기로 유명한 서생바다를 끼고 있는 이 나사해수욕장 물건이거든요. 네. 아까 제가 울산이지만은 부산권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도로 때문입니다. 이 도로가 부산과 울산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31번 국도, 14번 국도, 뭐 이런 것들이 도로가 잘 깔려 있다 보니까 네. 권역 자체가, 생활권 자체가 다 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에 7번 국도가 있다면 네. 여기 동부산은 31번 국도가 있다. 맞아요. 네. 바다 해안 라인의 메인 국도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1번 국도 용리교차로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면 바로 해수욕장으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변 물건지, 나사해수욕장 물건지 주변으로는 이렇게 31번 국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이 이미 뚫려 있죠. 예. 울산까지 바로 갑니다. 그리고 주변은 산단으로 14번 국도. 이 14번 국도는 또 울산 중심지까지도 갑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 우리 용 소장님의 해안도로 이 자료에서 해안도로를 보면 여기가 이제 31번 국도였는데 원래 31번 국도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관광 차량이랑 온산공단으로 가는 뭐 산업 차량이랑 너무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 이거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확장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31번 국도를 신설을 해버렸거든요. 새롭게 만들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31번 신설 국도가 생기면서 이 동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30분, 1시간 걸릴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접근성이 확 좋아진 거죠. 네. 여기 이제 하얀 선이 보이는 게 기존에 있는 해안도로 31번 국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로 쌩쌩 더 넓게 만든 31번 국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광 쪽에 가보면 이제 외곽순환도로와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만나는 기장 JC, 그리고 국도 YC가 만나는 RC,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만들어진 그죠?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런 군 지역에 고속도로 2개, 국도 2개, 그다음에 도시철도, 그다음에 풍부한 일자리, 그다음에 관광 개발 호재, 그렇죠. 이런 걸 갖춘 데가 전국을 다녀봐도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뭐 대표적인 바닷가 도시하면 이제 강원도인데 거기는 인프라가 이런 도로 인프라든지 교통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 2개, 국도 2개, 광역철도 하나, 해수욕장도 나사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그리고 뭐 여기 간절곶까지 관광 인프라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광역시 2개라는 배후 인구도 강력하게 끼고 있고. 맞습니다. 네.
자, 물건지를 더 자세히 보면 와.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와, 바다 뭐 색깔 예쁘죠, 그죠? 네. 이 바다를 바로 일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야,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네. 땅 모양도 이쁘네요. 땅 모양도 직사각형 모양. 물론 뭐 정사각형은 아니지만은 직사각형 모양. 어떻게 보면 요즘 정사각형 모양보다 더 직사각형 모양을 더 선호합니다. 네, 건물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런 모양의 이런 바다 용구 조망이 삼면으로 가능한 딱 그런 바다 조망이 딱 펼쳐져 있다. 와, 이거 뭐 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한 합치니까 70 몇 평, 71평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바다 일선의 영구 조망이라 하더라도 해수욕장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이었으면 저 속으로 조금 별로다. 별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수가 작으니까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의 거의 중앙부, 그냥 해수욕장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도보 인원도 많은 거죠. 맞아요. 옆에 차 대고 그냥 이 해수욕을 즐기는 인원을 대상으로 뭔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부산 권역이라고 하면 물론 뭐 지금까지는 이제 광안리, 해운대, 그다음에 일광, 그다음에 뭐 임나까지가 부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나사, 그다음에 진화,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울산 아니겠습니까? 요걸 통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부산 해안 관광 라인이라고. 근데 이 대여섯 개 해수욕장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항구마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도 바다가 보이는데 해변이 깔린 바다랑 항구마을이 깔린 바다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처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미래 모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화가 된 곳을 보면 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과 그 포구라면 미포도 있고 청사포도 있는데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도 2배를 넘어서 거의 3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청사포 대비 해운대 백사장 출장가를 하면 한 3배 이상 높단 말이에요. 네. 미포 대비해서도 한 거의 더블 정도는 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해수욕장, 해변이 잘 갖춰져 있는 바로 바다 일선 매물이라는 거, 그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주변으로는 어떤 상품들이 있냐 보시면 이제 호피폴라 카페입니다. 이게 나사 해수욕장의 가장 대표 카페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바다 시커브 뷰를 볼 수 있는 이런 호피폴라 이런 것들이 이 카페가 잘 되어 있죠. 네, 자주 가는 편인데 마치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를 가보면 네. 여기 뭐 사진에 보세요. 보시다시피 와. 야 그냥 눈앞에 백사장이 맞죠. 펼쳐져 있고 이게 또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네. C커브형 뷰. C커브형 뷰. 예, 와. 이게 나와서 여기서 또 공사도 하고 있던데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확장 공사를 해서 좀 더 규모를 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런 수영장도 좀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고 아무래도 카페는 또 베이커리가 맛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한 컷만 봤지만은 다양한 베이커리도 제공하는 호피폴라 이런 게 바로 초입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네, 걸어서 바로 걸어 갈 수 있죠. 바로 가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사리 식당이라고 와. 이번에 뭐 최근에 몇 년간 생긴 카페 식당인데 요게 또 광안리에도 또 분점을 또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은 나사리 식당인데 광안리에 나사리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먼저 생겼어요. 광안리가 먼저 생겼어요. 여기가 먼저 생겼습니다. 여기가 본점이고 보시다시피 이런 뷰를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뷰 맛집이네. 뷰 맛집이죠. 근데 뷰만 맛집이냐? 아닙니다. 맛도 맛집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웬만한 웨이팅이 기본 30분에서 1시간 뭐 그 이상도 가고요. 그래서 좀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뭐 울산 나사리 해수욕장이 좀 외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조그만 차를 더 타고 내가 이런 식당이나 이런 뷰를 좀 보면서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 일선에서 보여주는 식당, 이 업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사서 71평에 이 땅을 사서 뭘 어떤 걸 해야 돼? 주변에 깔려 있어요. 카페를 하셔도 되고요. 식당을 하셔도 되고요. 뭐 조그만 숙박시설을 하셔도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와, 진짜 뷰 맛집이죠, 진짜. 예, 저희도 바닷가 동네에 사는데 너무 가까우면 놀러 나가는 네. 느낌이 안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한 20분에서 1시간 이내 정도 나가줘야 관광 온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건이 참 좋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멋진 날, 요것도 일광에 또 본점이 있죠. 이런 어느 멋진 날은 이제 전복, 죽과 전복 요리가 메인인 그런 식당입니다. 야, 이거 뭐 사진이 예쁜 건지 실제 이런 건지. 실제도 이렇고요. 네. 사진도 예쁩니다. 네. 뭐 사실 뭐 강남 맛집 뭐 이래 비교해도 결코 꿀리지 않는데요. 사실 강남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해도 음식 맛에 대한 감흥은 있어도 네.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 감흥은 사실 강남보다 더 좋다고 봐야죠. 이 먼 거리까지 식당이 생기냐 했는데 저희는 뭐 우리 예전에는 나사리 하면 그냥 시골 그냥 횟집 옛날에 멀리 드라이브 간 김에 맞아요. 먹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옛날 바다는 다 그랬죠. 네, 지금 호피폴라라든지 나사리 식당이라든지 이게 뭐라고요?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날이라든지 다 이거는 약간 바다 뷰에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인데요. 맞아요. 네. 요즘은 이제 이런 인테리어를도 감성 있게 해놓고 음식도 플레이팅도 감성 있게 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맛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이는 시각 쪽도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먹기도 먹지만은 사진도 한번 이렇게 네.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그 일상을 너무나 상업적으로 잘 이용한 그런 대표적인 것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사리 해수욕장에는 일선에는 이런 음식점들도 뭐 사실 단가가 그냥 일반 음식보다 조금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와서 먹는다. 왜? 좋으니까. 뷰도 좋고 맛도 좋고 네. 인테리어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뭐 이런 컨셉으로 음식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이제 AOP라고 요거는 바다 일선 아니지만은 바다 뒷선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대형 카페로 해서 바다도 먼 바다 뭐 조망이 좀 보이게끔 대형 카페입니다. 아까 호피폴라도 대형 카페 축에 들어가지만은 그것보다 규모가 한 2-3 배는 좀 더 큰 그런 대형 카페거든요. 야, 더 이상 옛날 나사리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도 대단지 뭔가 조금 이제 하이엔드 대단지 좀 그런 대표 건물들이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그 지역은 이렇다 저렇다 뭔가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관광지에는 뭐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혹은 대형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조금 인정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나사리도 대형 카페 치고는 호피폴라도 있고 뭐 하이폴라 주변에 카페들이 몇 개 있지만은 그래도 좀 약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손꼽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부산에서만 손꼽히는 게 아닙니다. 부산 전체로만 보도 손꼽히는 그런 대형 카페입니다. 그런 대형 카페가 어디 들어왔다? 나사리 해수욕장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규모도 테마별로 좀 잘 해놔 있고요. 굉장히 공감적으로 좀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늑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베이커리도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만 보면 참 나사리 해수욕장이 최근 몇 년간 좀 눈부시게 좀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벌써 듭니다. 본 것만 핫플레이스 4개를 봤는데요. 그렇죠. 핫플레이스를 봤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대표적인 것만 들어있지 그러니까 좀 소소하게 식당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또 무슨 고깃집 같은 것도 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카페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보시면 되지만은 이런 대표 업종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가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장님이 이제 여기 나사리 해수욕장이 네. 어떤 곳이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네. 거기서 다 설명이 나왔는데 제가 요 동네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네. 좀 느낀 점이 요 파란색 표시 있죠. 네. 이게 이제 해수욕장 표시인데 한때 이제 1강이 엄청 떴다가 이 제2의 그러니까 1강이 왜 떴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부산 해운대 네.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해운대가 예전에는 부산에서도 한 번씩 바람 쐬러 가던 곳이었고 네. 예전에는 해운대구가 동래구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운대구로 분구가 됐고요. 해운대구가 이제 제2의 해운대를 찾으면 송정을 가고 제2의 또 송정을 가면 1강을 가면서 사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저도 요 동네에 이제 2000년도 초반 중반 해서 경매 물건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제2의 1강이 어디가 될까 해서 임랑 해수욕장과 여기 나사 해수욕장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내 고민이 필요 없어. 왜 그렇죠? 그냥 업자들이 가는 데가 좋은 데더라고요. 그렇네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다 하는 거는 내 생각인 거고 결국에는 이런 아까 뭐 호피폴라라든지 AOP라든지 나사리 식당이라든지 어느 멋진 날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은 여기에 과연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올까를 저보다 더 꼼꼼하고 그렇죠. 많이 따지고 맞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업자가 한 사람만 왔다. 이러면 뭐 그 사람 특색으로 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명 다니잖아요. 네. 여러 명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괜찮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30년 국도가 생기면서 네. 여기가 멀지 않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막 차를 타고 가보면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스카이뷰로 봤을 때 저는 뭘 보냐면 아까 맛집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요 말 못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체 이 도시 대비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저는 좀 이걸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가 있다 하면 25까지가 이제 4분의 1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빵일 때는 10% 이하일 때는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음. 뭐 인허가 받거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 거리가 형성이 덜 돼 있고 네. 지금 보면 한 30% 정도도 채 안 찬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0%에서 50% 이하 구간 이걸 가장 좋아해요. 그럼 더 많이 들어오면 땅값이 또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아. 성수동을 갔을 때 저희가 기억나시는지 저희가 같이 이제 임장을 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수동이 땅값이 평당 1억 넘어갈 때 너무 비싸다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했던 말이 가격을 보지 말고 도시를 먼저 봐라. 도시를 보면 성수동이 아직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2억까지 하거든요. 와. 그게 한 2년 만에 그렇게 움직였어요. 1억에서 2억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사리도 보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눈에도 이래 보이죠. 보이네요. 뭐 빈 이런 땅도 것들, 좀 빈 땅들, 있고. 네. 옛날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스카이뷰로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게 지도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아직 원형지 땅들 이래 많고요. 네. 그리고 요런 데 보면 전부 뭔가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토목공사는 기본적으로 좀 해놓은 느낌? 네. 그런 느낌 좀 드네요. 그렇죠. 요런 데도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된 것 같은데 몇 개 다 안 찼죠. 네네. 이제 차고 있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AOP네요. 뭐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보면 지금 투자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거 있죠. 저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보고 저도 뭐 투자를 많이 했고 네. 이래 보면 불경기 때 많이 사요. 사람들이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불장에 사요. 그렇죠. 우리는 사야겠다. 불경기 때 사야 돼요. 사는 거는 불경기 때 사고 불장에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말 진짜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불경기 때 사서 불장에 팔자. 요것만 잘 지켜도 재테크로는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유동성장 뭐 2020년부터 해서 21, 2년까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는 사실 이런 바닷가 매물 있죠. 네. 아무리 빈 땅 있어도 뭐 지주를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 땅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팔 생각 없으신가 이렇게 물어봐도 절대 안 판다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중개나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정체돼 있고 뭐 금리를 통해서 이자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떤 사연적으로 개인적인 사연으로 나오는 이런 매물들이 있는 게 저는 약간 중개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뭐 중개하고 싶거나 혹은 제가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제는 하나씩 나오는 게 너무 뭐 이런 매물을 평소에 사고 싶어 했다면 바닷가 땅 사고 싶어 했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인지 않을까. 제가 한 15년치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우리 감각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이제 과거의 역사, 패턴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5년치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 돈 되는 땅들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파트 짓기 좋은 땅, 그다음에 오피스텔 짓기 좋은 땅, 네. 분양하기 좋은 땅이 있고 또 이제 상권이 좋은 땅, 뭐 서면처럼 이런 땅이 있고 또 여기 동부산권처럼 네. 개발 호재가 많은 땅.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상권도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참 시기적으로 괜찮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부산이고요. 자, 여기는 울산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부산 해양 관광 라인은 지금 진화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바닷가를 연장을 되는 바닷가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 해운대 바다 좋고 해운대 땅값 비싸고 해운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아직까지도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평당 금액이 뭐 사실 2억에서 3억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도 안 보이는 게 2억 5천. 그럼 100평만 해도 이건 250억. 100억대예요. 100억대. 네, 네. 그러니까 해운대라고 광안리는 그냥 100억이 넘어가요. 그냥 기본적인 땅값이. 그럼 이거는 개인이 살 수 없다. 누군가 기업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송정을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송정 바닷가도 흔히 뭐 평당 1억 뭐 싼 게 뭐 바다 안 보이는 게 5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평당 뭐 한 8천 한다, 1억 한다 이래도 100억 이하라고 해도 50억 뭐 몇십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도 개인이 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럼 송정도 사실은 우리가 좋은 건 아는데 금액 딱 들으면 내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은 해수욕장으로 쭉쭉 넘으면 오시리 하니까 당연히 비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강을 봅니다. 그죠? 신도시도 있고요. 관광 인프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도 있고, 이제 도시가 좀 채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와, 일강 바다도 괜찮네. 얼마냐? 이 호가 4천 나와요. 혹은 5천까지도 나오는 거 제가 봤거든요. 뭐 실거래야 뭐 3,500에서 4천 요 사이에 뭐 좀 됐긴 했지만은 뭐 지금 땅 살려고 해봐도 물건도 없지만은 한 4천 정도 줘야 된다. 그럼 얼마입니까? 한 2, 30억이에요. 혹은 뭐 50억까지도 가는 것도 있고 바다 일선은 뭐 그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내가 바다는 사고 싶은데 돈은 그렇게 뭐 저런 분들처럼 막 수십억을 여기가 좀 하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위로 가야지만 땅값이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항구마을은 조금은 눈에 안 차고 바닷가를 찾으려니까 부산에서 어디 있냐? 임랑입니다. 근데 임랑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많이 가봤지만은 이렇게 바다는 있지만은 야 교통 여건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 다니기가 차가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 갖고 안 오죠. 주차할 데도 없고 일방 통행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세요. 인프라도 지금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아직 많이 안 들어와 그렇죠. 있어요. 도로도 좁고 네. 약간 또 단점이 저기 원전도 좀 보이고 원전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단점이 좀 네. 있죠. 옛날에는 서핑이 좀 유명해서 그다음 서핑 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로 다 갔습니까? 광안리로 다 갔습니다. 이제. 혹은 진해 쪽으로도 좀 간 적도 있고 진학까지 간 적도 있고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랑은 와 조금 부산 권역인 바닷가긴 해도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좀 죽어간다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어디 가야 되냐? 사실 울산 권역으로 가야 됩니다. 울산 권역으로 가야 되는데 차를 조금 더 타야 되고 행정구역이 울산이라는 단점은 있지만은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개발자들이 보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개발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기장구는 개발 인허가가 좀 강한 반면 울산이라고 또 좀 비교적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군요.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울산을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무래도 울산과 부산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면도 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도 좀 다르고. 그렇죠. 부산이 조금 작죠. 그죠?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해변, 바다 일선을 사고 싶고 근데 뭐 상권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평당 2천만 원 이하 정도의 해수욕장 바다 영구 조망을 볼 수 있다? 살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저는 선택지도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겁니까? 뭐 더 위로 가야죠. 그죠? 그러기에는 이제 뭐 교통이나 이런 여건들이 나사리 해수욕장까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을 가격적인 면을 따져보면 10억에서 뭐 15억 혹은 10억 미만 10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모나코 해변. 모나코. 거기도 해변? 모나코 해변이 제일 비싼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감각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뭔가 아픔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나라보다 선행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또 선행된 도시 이런 거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와 이게 점점 이제 부자들이 선택하는 이런 데가 갈수록 돈이 되구나.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데와 선호하는 데가 양극화가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랬을 때 그러면 부자들은 어디를 선호하냐면 바닷가인 거죠. 그렇죠. 부산 뭐 여기 동부상권은 그냥 뭐니뭐니 해도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땅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바다조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땅 한 평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물 두 필지거든요. 서류 현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317-18번지랑 318번지고요. 지목은 대입니다. 면적은 요 한 필지 자체는 54평.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필지 317-35번지 요거는 17평이에요. 그래서 54평, 17평 두 필지 합쳐서 71평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건폐율, 용적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폐율도 60% 지을 수 있고 4층 이하의 건물 어떤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자,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동부산 관광 해안 라인의 연장인 나사리 해수욕장 바로 일선에 있습니다. 자, 오늘
토지의 매매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은 현재 대로돼 있기 때문에 뭐 전용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두 필지 합쳐서 71평. 원래 100평 이하, 뭐 100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면적이 건축하기 제일 좋잖아요. 네. 면적도 딱 적당하고요. 금액은 13억 4,900만 원, 평당 1,900만 원입니다. 와.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 라인 혹은 항구마을, 바닷가 보이는 땅 비교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도로 조건도 2차선 도로를 잘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 이용 가치로서도 높습니다. 요새 뭐 바다 보이는 아파트도 10억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 땅 그것도 아파트 보면 뭐 34평 아파트라 해도 34평 아파트 13억, 71평 땅 13억. 이게 훨씬 좋은데요. 훨씬 좋죠. 네. 그리고 34평 아파트라 해도 실제로 대지 지분은 뭐 한 10평 남짓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보면 7배인데 훨씬 평당가도 괜찮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평당가도 좋지만은 저는 금액대가 솔직히 요즘 이제 뭐 아파트 한 4억, 3억으로 혹은 5억으로 좀 괜찮은 아파트 사기가 좀 힘든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정도로 좀 괜찮은 땅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13억 정도로 해서 뭐 대출 받으면 좀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이 금액대로 내가 해수욕장 바다 일선 용구 조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앞에 땅이 없어서 영구 조망이 된다라는 거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투자금 계산 우리가 토지대장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출을 풀로 했을 때는 대출 70% 예. 이중으로 했을 때 근데 70% 안 해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총 가격은 이제 13억 네. 4,900이고 14,900. 대출 70% 하면 9억 4천. 네. 취득록세, 중개수수료 이렇게 하면 이제 4,800에 1,300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제 실투자금은 한 4억 6천 정도. 네. 그래서 여기서 대출을 내가 줄이면 실투자금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는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서 5.8% 하다 보니까 이제 월 한 450만 원. 네. 풀 대출 공격적인 사람은 풀 대출을 하는 게 나을 거고 네. 또 나는 좀 너무 이제 대출 이자 부담돼 이러면 대출 좀 작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 금액 한 13억 4,900대 이렇게 투자금이 들어가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출을 내가 조금 70%는 좀 부담스럽고 한 요것도 60% 준비하셨네. 정도 받는다 이래 생각했을 때는 게다가 월 이자가 좀 많이 낮아지죠. 아까 70% 받았을 때는 뭐 450 정도. 근데 이제 60% 받으면 내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월 이자가 조금 줄어든다. 자, 그런 이제 투자금 계산까지 저희가 대출 50% 이하로 받아도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50% 받으셔도 되고요. 그 이하로 받으셔도 되고 20% 받아도 되고. 대출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요즘은 같이 이렇게 좀 금리가 부담스럽다 이라 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 자본 좀 투여해서 이자 부담을 좀 줄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금리가 높을 때 사놓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하면 늦다. 네네네. 늦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되면 매물도 없을 거고 오른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자 나간 게 원가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요즘 오히려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 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고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서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네. 이러면서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와, 저는 이런 투자의 감각,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사리 해수욕장 바로 바다 일선 매물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자, 해운대에 바다 보이는 아파트가 이 가격입니다. 13억, 14억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최고가 대비는 조금 싸긴 하지만 바다 보이는 땅이 이 정도 가격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바다 보이는 땅, 해수욕장, 바다 일선, 영구조망 매물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하고요. 오늘 매물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 010-3516-6239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소장이었습니다.